지금 일본 명문학교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글을 몰라서 따돌림을 당한다니 믿기시나요? 오늘은 일본 사회를 뒤흔든 학교 한글화 현상의 숨겨진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그 전에 잠깐만요. 어르신들, 요즘 많이 힘드시죠? 버겁고 힘든 일상생활에 한 줄기 빛 같은 감동을 선사하는 감동망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려요. 도쿄 시부야구에 위치한 게이오 기즈쿠 여학원. 이곳은 일본 황족들도 다니는 최고 명문학교로 유명합니다. 130년 전통을 자랑하는 이 학교에는 일본 최고 엘리트 가문의 자녀들만이 입학할 수 있죠. 그 학교 2학년에 다나카 유키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17세인 유키는 학교에서 모든 면에서 완벽한 학생으로 통했습니다. 성적은 항상 상위 5% 안에 들었고 클래식 피아노 실력은 전국대회 수상 경력을 자랑할 정도였죠. 게다가 품격 있는 말투와 우아한 몸가짐은 선생님들도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유키의 하루는 완벽하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오전 6시에 기상해서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독서를 하고 학교에서는 모범생으로 지내다가 방과 후엔 피아노 레슨과 다도 수업을 받았죠. 할머니가 운영하는 전통 다도 학원에서 일본의 정통 문화를 배우며 자란 유키에게 이런 생활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4월 어느 화요일 유키의 완벽한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반 친구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어제 블랙핑크 리사의 새 뮤직비디오 봤어? 정말 대박이더라. 맞아, 그 안무 진짜 멋있었어. 특히 그 부분 있잖아, 뚜두뚜두 할 때. 친구들이 손동작까지 따라하며 신나게 이야기하는데 유키는 전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블랙핑크? 리사? 뚜두뚜두? 이게 다 무슨 뜻인지 감을 잡을 수 없었죠. 유키도 봤지? 어떤 부분이 제일 좋았어? 그 친구 중 한 명이 유키에게 물어봤습니다. 유키는 당황스러웠지만 평소처럼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나는 그런 건 잘 모르겠어. 요즘엔 주로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을 듣고 있거든.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친구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죠. 그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그래? 유키는 정말 클래식하네. 클래식하다는 말, 겉으로는 칭찬처럼 들렸지만 유키는 그 안에 숨겨진 다른 의미를 느꼈습니다. 시대에 뒤처진 재미없는 늙은 취향이라는 뜻이었죠. 17세 소녀가 들어야 할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후 수업 시간에도 상황은 계속됐습니다. 영어 시간에 선생님이 요즘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글로벌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보자고 했는데 모든 학생들이 K-팝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BTS, 뉴진스, 여자아이들. 유키가 전혀 모르는 이름들이 교실을 가득 채웠죠. 더 충격적인 건 친구들이 한국어로 노래 가사를 따라 부르는 걸 보았을 때였습니다. 사랑해, 고마워, 안녕 같은 단어들을 자연스럽게 쓰더군요. 마치 제2외국어를 배운 것처럼 능숙하게 말이에요. 그 순간 유키는 깨달았습니다. 자신만 이 거대한 문화적 흐름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있다는 걸 말이죠.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사실은 동년배들과 전혀 소통할 수 없는 섬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방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유키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자신과 같은 나이 또래 학생들이 이어폰을 끼고 리듬에 맞춰 몸을 흔들고 있었는데 분명히 K-팝을 듣고 있는 것 같았어요. 유키만 그 리듬을 모르고 있었죠. 집에 도착해서 할머니와 저녁을 먹는데 평소처럼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브람스의 교향곡 1번이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그 선율이 오늘은 왠지 무겁게만 느껴졌어요. 할머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떤 음악을 좋아할까요? 유키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는 차를 우리며 대답했죠. 유키야, 진짜 좋은 음악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단다. 바흐, 모차르트, 베토벤. 이런 음악이야말로 진정한 예술이지. 요즘 젊은이들이 듣는 건 그저 시끄러운 소음일 뿐이야. 하지만 유키의 마음속엔 의문이 생겼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 많은 친구들이, 전 세계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게 단순한 소음일까요? 그날 밤 유키는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어떻게 친구들과 대화해야 할까? 계속 이렇게 혼자만 다른 세상에 살아야 하는 걸까?
완벽했던 다나카 유키의 세계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유키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계속 떠올렸어요. 친구들이 나누는 대화에서 완전히 소외된 기분, 그리고 클래식하다는 말에 담긴 미묘한 시선들이 마음에 계속 걸렸거든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유키는 결심했습니다. 친구들이 그렇게 열광하는 케이팝이 대체 뭔지 알아보자고 말이에요. 스마트폰을 꺼내들고 조심스럽게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블랙핑크를 검색하자 화려한 이미지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4명의 여성이 강렬한 메이크업과 패션으로 무대에서 춤추는 모습이었죠. 유키가 지금까지 봐온 일본 전통 예술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첫 번째로 본 뮤직비디오는 뚜두뚜두였어요. 강렬한 비트와 함께 시작되는 음악에 유키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본 음악과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클래식의 우아함과는 정반대인 에너지가 화면 가득 터져나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가사였어요. 한국어로 부르는 노래였는데 자막을 보니 일본어 번역도 나와 있었죠. 내용을 읽어보니 단순한 사랑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자신감, 당당함, 그리고 세상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강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유키는 그 순간 뭔가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기분은 바흐의 푸가를 들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죠. 마치 몸 안에서 잠들어 있던 뭔가가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유키의 비밀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낮에는 여전히 완벽한 모범생으로 지내지만 밤이 되면 완전히 다른 세계에 빠져들었죠. 이어폰을 끼고 케이팝을 들으며 몰래 한국어 가사를 따라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발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도 제대로 못했거든요. 하지만 유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노래를 수십 번씩 반복해서 들으며 조금씩 따라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어가 점점 귀에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그냥 소리로만 들렸던 게 이제는 단어 하나하나가 구별되기 시작했죠. 안녕, 고마워, 미안해 같은 기본적인 표현들을 자연스럽게 따라 할 수 있게 됐어요. 유키는 작은 노트를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배운 한국어 단어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블랙핑크 멤버들의 이름도 한글로 써보고 노래 제목도 한글로 적어봤죠. 지수, 제니, 로제, 리사. 처음엔 삐뚤삐뚤했던 한글이 조금씩 모양을 갖춰가기 시작했습니다. 2주째 되던 날 유키는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한글이 정말 과학적인 문자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인터넷에서 찾아본 정보에 따르면 한글은 세종대왕이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든 문자였고 그 구조가 매우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라는 거예요. 이건 유키에게 완전히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문화를 단순한 대중문화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그 뒤에 이렇게 깊고 과학적인 언어 체계가 숨어 있다는 게 놀라웠거든요. 그때부터 유키의 공부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게 아니라 한글의 원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자음과 모음의 조합 방식, 받침의 개념, 그리고 발음 변화 규칙까지. 마치 새로운 학문을 배우는 것 같았죠. 한 달이 지나자 유키는 간단한 한국어 문장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노래 가사의 대부분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어요. BTS의 다이너마이트, 뉴진스의 어텐션, 여자아이들의 퀸카 같은 노래들도 척척 따라 부를 수 있게 됐죠. 가장 놀라운 변화는 유키 자신에게 일어났습니다. K-팝을 들을 때마다 에너지가 솟아오르는 걸 느꼈어요. 특히 자신감을 노래하는 곡들을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졌죠. 지금까지 할머니가 가르쳐준 조용하고 차분한 삶과는 완전히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유키는 노트에 이런 글을 적었어요. 한국 음악을 들으면서 나는 처음으로 내 나이다운 감정을 느끼는 것 같다. 17살이라는 게 이런 기분인가? 하지만 이 모든 건 철저히 비밀이어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물론이고 학교 친구들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아직은 너무 서툴렀거든요. 만약 들켰다가 어설픈 모습을 보이면 더 큰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었죠. 그렇게 유키의 이중생활이 계속됐습니다. 낮에는 클래식 피아노를 치며 완벽한 모범생으로 지내고 밤에는 K-팝에 맞춰 몸을 흔들며 한국어를 익혔어요.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세계를 오가며 살아가는 17세 소녀의 특별한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키는 몰랐어요. 이 비밀이 곧 들통날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한 달간의 비밀 생활이 무너진 건 정말 순식간이었습니다. 그날도 유키는 평소처럼 밤 11시가 넘어서 이어폰을 끼고 뉴진스의 ETA를 들으며 한국어 발음을 연습하고 있었어요. 방문을 잠그고 불도 끄고 완벽하게 비밀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갑자기 방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가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들고 들어온 거예요. 유키는 깜짝 놀라서 스마트폰을 이불 아래 숨겼지만 이미 늦었어요. 할머니의 예리한 귀에는 이어폰에서 새어나오는 K-팝 소리가 그대로 들렸거든요. 할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유키야, 지금 뭘 듣고 있었니? 유키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스마트폰을 내놓으라고 했죠. 어쩔 수 없이 폰을 건네자 할머니는 화면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뉴진스, 블랙핑크, BTS. 최근 재생 목록이 모두 K-팝으로 가득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유키가 몰래 적어둔 한국어 노트를 발견했을 때였어요. 할머니는 노트를 넘기며 한 글자 한 글자 확인했습니다. 한글로 빼곡히 적힌 가사들, 멤버들 이름, 그리고 한국어 단어 정리까지. 한 달 동안 유키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가 그대로 드러났죠. 이게 도대체 뭐니?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유키는 처음으로 할머니 앞에서 반항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죠. 할머니, 이건 천박한 문화가 아니에요. 저는 이 음악을 통해서 새로운 걸 배우고 있어요. 천박하지 않다고.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130년 전통의 우리 가문에서 이런 저급한 문화에 빠지다니. 하지만 유키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말들이 터져나왔죠. 저급하지 않아요. 한국어는 정말 과학적이고 아름다운 언어예요. 그리고 이 노래들은 진짜예요. 제 감정을 움직이고 저를 자유롭게 만들어줘요. 할머니는 그 순간 정말 놀랐습니다. 항상 조용하고 순종적이던 유키가 이렇게 격렬하게 감정을 드러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자유롭게. 할머니는 비웃듯 말했어요. 그런 시끄러운 음악이 너를 자유롭게 한다고. 네. 할머니가 가르쳐주신 모든 것들은 아름답지만 저는 그 안에서 숨이 막혔어요. 항상 완벽해야 하고 품위 있게 행동해야 하고 전통을 지켜야 하고. 하지만 이 음악을 들을 때만큼은 17살인 제가 될 수 있어요. 할머니와 유키 사이에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결국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죠. 유키야, 내일부터 스마트폰은 거실에 두고 잠들어라. 그리고 이런 음악은 다시는 듣지 마라. 우리는 다나카 가문이야. 함부로 살 수 없어. 유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앞에서 울 수는 없었어요. 할머니는 문을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국 문화 같은 건 잊어버려. 그런 건 우리와는 맞지 않아. 그날 밤 유키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지배해온 전통과 격식, 그리고 한 달 동안 자신을 자유롭게 해준 K-팝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과연 할머니 말이 맞을까요? 정말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유키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맛본 자유의 달콤함을 그냥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을. 할머니와의 충돌 이후 3일이 지났습니다. 유키는 스마트폰을 거실에 두고 잠들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그런데 4일째 되는 날 학교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호무라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와서 한 가지 공지를 했어요. 다음 달에 전교생이 참여하는 제2외국어 말하기 대회가 열린다는 거였죠.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그리고 한국어 부문까지 있다는 겁니다. 한국어 부문이요? 유키는 귀를 의심했어요. 네, 맞습니다. 호무라 선생님이 설명을 계속했죠. 최근 한국 문화에 관심이 높아져서 올해부터 한국어 부문을 신설했다고 했어요. 참가자는 5분간 자유주제로 한국어 연설을 하면 되는 거였죠. 그 순간 교실이 술렁였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관심을 보였지만 대부분은 어려워한다는 반응이었어요. 유키야, 너 한국어 할 줄 알지? 옆자리 친구가 농담처럼 말했어요. 항상 완벽한 유키라면 한국어도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유키는 순간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기회였어요. 지금까지 숨겨왔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완벽한 기회 말이에요. 점심시간에 유키는 호무라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 참가하고 싶습니다. 호무라 선생님은 깜짝 놀랐어요. 유키가 한국어를 공부한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다나카 학생, 정말이야? 한국어 준비는 얼마나 했니? 한 달 정도요. 유키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한 달. 그럼 기초 수준이겠네. 하지만 도전해보는 것도 좋지. 그런데 주제는 뭘로 할 거니? 유키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편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날 오후 유키는 집에 돌아가서 할머니와 마주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어요. 할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할머니는 차를 우리며 대답했죠. 무슨 일이니? 학교에서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있어요. 저 참가하고 싶어요. 순간 할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찻잔을 내려놓으며 유키를 바라봤어요.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할머니,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이 한 달 동안 뭘 배웠는지 보여드릴게요. 안 돼. 할머니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우리 가문의 명예에 먹칠하는 일은 할 수 없어. 하지만 유키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할머니, 저는 부끄럽지 않은 일을 하고 있어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건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문제는 언어가 아니야. 할머니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그 천박한 문화에 물들어가는 게 문제지. 그때 유키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증명해 보이겠어요. 제가 배운 게 천박한 문화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할머니는 유키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 놀랐어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거든요. 만약 제가 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내면 할머니도 인정해 주세요. 할머니는 긴 침묵 끝에 말했습니다. 좋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 만약 실패하면 다시는 그런 음악을 듣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유키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약속드릴게요. 그날 밤부터 유키의 진짜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이제는 숨을 필요도 없었어요. 당당하게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게 된 거죠. 유키는 5분간의 연설문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제는 편견.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담을 생각이었어요. 대회 당일이 밝았습니다. 게이오기주쿠 여학원 대강당에는 300여 명의 학생과 교사들이 모여 있었어요. 유키는 대기실에서 떨리는 손으로 연설문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2주 동안 밤새워 준비한 원고였죠. 하지만 막상 무대에 오르려니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더 놀라운 건 객석에 할머니가 앉아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평생 학교 행사에 한 번도 온 적 없던 할머니가 오늘만큼은 직접 왔던 거예요. 차가운 표정으로 유키를 바라보고 있었죠. 한국어 부문 차례가 왔습니다. 총 5명이 참가했는데 유키가 마지막 순서였어요. 앞선 참가자들은 모두 기본적인 자기소개나 한국 여행 경험 정도를 이야기했죠. 드디어 유키 차례가 왔습니다. 다나카 유키 학생, 무대로 나와주세요. 유키는 천천히 무대 위로 걸어갔습니다. 조명이 눈부셨고 300개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게 느껴졌어요. 특히 할머니의 시선이 가장 무거웠죠. 마이크 앞에 선 유키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또렷하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한국어를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다나카 유키입니다. 완벽한 한국어 발음이었습니다. 객석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놀란 표정으로 유키를 바라봤죠. 오늘 저는 편견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유키는 준비한 원고를 접었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거예요. 원고대로가 아니라 진짜 속마음을 이야기하기로 한 거죠. 저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K-팝을 전혀 몰랐습니다. 아니, 몰랐다기보다는 알고 싶지 않았어요. 객석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친구들이 K-팝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처음엔 따돌림이 무서워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순간 객석이 술렁였어요. 완벽한 모범생 유키가 따돌림을 당했다니 믿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한국어를 배우면서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이 언어는 정말 과학적이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K-팝 가사들. 그 안에는 용기와 희망, 그리고 꿈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했어요. 유키의 목소리가 점점 강해졌습니다. 저는 17년간 완벽한 학생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항상 전통을 지키고 품위 있게 행동하고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려고 했어요. 하지만 K-팝을 듣는 순간 처음으로 제 나이다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객석의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많은 학생들이 공감하고 있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K-팝이 천박한 문화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유키가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방탄소년단의 봄날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친구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노래한 곡인데 그 가사는 어떤 시보다도 아름다웠어요. 블랙핑크의 노래들은 여성의 자신감과 독립성을 이야기해요. 이게 천박한 문화일까요? 목소리에 감정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배우면서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어요. 언어는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니라 그 나라의 마음과 정신을 담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유키는 마지막 문장을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편견은 우리를 작은 세상에 가둡니다. 하지만 열린 마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줘요. 감사합니다. 순간 대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몇 초 후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학생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고 선생님들도 감동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유키의 시선은 오직 할머니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울고 있었어요. 유키의 연설이 끝나고 30분 후 심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호무라 선생님이 무대에 올라가서 마이크를 잡았어요. 한국어 부문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죠. 대상은 다나카 유키 학생입니다. 대강당이 다시 한번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유키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로 1등을 한 거였거든요.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유키가 무대에서 내려오자 평소에 자신을 따돌렸던 친구들이 다가왔어요. 유키, 정말 대박이었어. 한국어 진짜 잘하네. 나도 한국어 배우고 싶어졌어. 어떻게 공부했는지 알려줘. 친구들의 반응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유키를 신기하게 바라보고 존경하는 눈빛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 다른 반 학생들까지 유키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복도를 지나가면 학생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애가 한국어로 연설한 다나카야. 진짜 멋있더라. 나도 K-팝 좋아하는데 한국어는 못하겠던데 대단해. 유키는 하루 사이에 학교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왕따 위기에 처했던 소녀가 전교에서 가장 주목받는 학생으로 바뀐 거죠. 점심시간에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3학년 선배들이 유키를 찾아온 거예요. 다나카 후배, 우리 K-팝 동아리에 가입하지 않을래? 내가 있으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K-팝 동아리? 유키는 그런 동아리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우리 학교에서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는 거야. 회원이 벌써 50명이 넘어. 너처럼 한국어까지 할 줄 아는 사람은 처음이야. 유키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만 K-팝을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50명이 넘는 학생들이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오후 수업 시간에는 더 큰 반전이 있었어요. 영어 담당 야마다 선생님이 유키를 불렀거든요. 다나카 학생, 오늘 연설 정말 인상 깊었어. 그런데 혹시 다음 달 국제교류회에서 우리 학교 대표로 발표해 볼 생각 없니? 국제교류회요? 응, 한일 청소년 문화교류 행사야. 각 학교에서 대표를 한 명씩 뽑아서 문화적 이해에 대해 발표하는 거지. 내 이야기가 딱 맞을 것 같은데. 유키는 또 한 번 놀랐어요. 아침에는 왕따가 될까봐 걱정했는데 하루 만에 학교 대표가 될 기회까지 생긴 거였거든요. 방과 후 유키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할머니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거든요. 집에 도착하자 할머니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표정을 읽을 수 없었죠. 할머니, 저 1등 했어요.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유키야, 할머니가 틀렸구나. 유키는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가 자신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걸 처음 들었거든요. 오늘 내 연설을 듣고 깨달았어.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말이야.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한국어로 말하는 걸 보니 정말 아름다웠어.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막으려 했던 내가 부끄러워졌단다. 할머니가 유키의 손을 잡았어요. 앞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해라. 할머니가 응원할게. 그 순간 유키는 알았습니다. 진짜 승리는 대회에서 1등 한 게 아니라 할머니의 마음을 바꾼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날 저녁 할머니와 유키는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와 다르게 유키에게 계속 질문했어요. 한국어는 언제부터 배웠는지, 어떤 부분이 어려웠는지, 그리고 정말로 재미있었는지 말이에요. 유키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시작했지만 점점 한국 문화 자체의 매력을 느끼게 되었다고 했죠. 식사를 마치고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유키야, 할머니한테 그 음악 좀 들려줄 수 있니? 유키는 깜짝 놀랐어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천박한 문화라며 듣지 못하게 했던 할머니가 직접 듣고 싶다고 한 거였거든요. 정말이요? 할머니도 들어보고 싶으세요? 그래,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음악이 어떤 건지 알고 싶어. 유키는 스마트폰을 가져와서 블랙핑크의 킬 디스 러브를 틀어줬어요. 처음엔 조심스럽게 작은 소리로 재생했는데 할머니가 소리를 키우라고 했죠. 강렬한 비트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할머니는 진지한 표정으로 음악을 들었어요. 노래가 끝나자 할머니가 물어봤습니다. 이 노래는 뭘 말하는 거니? 유키가 설명해줬어요. 독한 사랑을 끝내자는 내용이라고, 그리고 여성의 강인함을 노래한 거라고 말이에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음악은 시끄럽지만 메시지는 나쁘지 않구나. 그 다음엔 BTS의 스프링 데이를 들려줬어요. 이번엔 할머니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노래는 어떤 내용이니? 친구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은 곡이에요. 멀리 있는 사람을 보고 싶어하는 감정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가사구나. 할머니도 그런 마음 알겠어. 유키는 용기를 내서 제안했어요. 할머니, 제가 한국어 가사를 한글로 써드릴까요? 그리고 뜻도 설명해드리고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 유키는 노트를 가져와서 스프링데이의 한글 가사를 정성스럽게 써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한 줄씩 읽어주며 뜻을 설명했어요. 보고 싶다 이렇게. 이 부분이 특히 감동적이에요. 정말 간절한 마음이 느껴져요. 할머니는 한글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이 글자들이 정말 과학적이라고 했지? 네,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만드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백성들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든 문자거든요. 할머니가 천천히 말했어요. 그럼 할머니도 배워볼 수 있을까? 유키는 믿을 수 없었어요. 75세 할머니가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한 거였거든요. 정말이요? 할머니가 한국어를 배우고 싶으세요? 그래, 내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언어니까. 할머니도 알고 싶어. 그날 밤 할머니와 유키는 밤 11시까지 함께 한글을 공부했습니다. 할머니는 생각보다 빨리 익혔어요. 특히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를 이해하고 나서는 더 흥미를 보였죠. 기역, 니은, 디귿. 할머니가 한 글자씩 따라 썼어요. 유키는 할머니 옆에서 정성껏 가르쳐드렸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숨겨야 했던 공부를 이제는 할머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자정이 되어서야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내일 또 가르쳐다오. 네, 할머니. 내일 더 재미있는 단어들 가르쳐드릴게요. 할머니가 유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유키야, 할머니가 미안하다. 내 마음도 모르고 맡기만 했구나. 괜찮아요, 할머니. 이제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그날 밤 유키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과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나눌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유키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할머니 방으로 갔어요. 할머니는 이미 깨어 계셨고 침대 옆 탁자에는 한글 연습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유키야, 일찍 왔구나. 할머니가 밤에 혼자 연습해봤는데 이게 맞나? 할머니가 보여준 노트에는 삐뚤삐뚤하지만 정성스럽게 쓴 한글이 있었어요.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같은 단어들이었죠. 와, 할머니 정말 잘 쓰셨어요. 특히 사랑해는 완벽해요. 할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75세에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유키와 함께 하니까 재미있었어요. 오늘은 뭘 배울 거니? 오늘은 할머니가 좋아할 만한 한국 드라마 OST를 가르쳐 드릴게요.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에서 나온 노래예요. 유키는 스마트폰으로 현빈과 손예진이 나온 드라마 장면을 보여드렸어요. 할머니는 화면을 신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이 두 사람 참 잘 어울리네. 실제로도 결혼했다고? 네, 2022년에 결혼했어요. 드라마에서 만나서 현실에서도 사랑하게 된 거예요. 할머니가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OST 내 마음을 다 가져가를 함께 들었어요. 할머니는 멜로디가 아름답다며 계속 흥얼거렸죠. 오후에 유키와 할머니는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할머니가 한국 라면을 사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마트에서 신라면과 불닭볶음면을 고르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말을 걸었어요. 어머, 유키 아니야? 돌아보니 같은 반 친구 사토미였습니다. 사토미는 할머니를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유키의 친구 사토미입니다. 할머니가 한국어로 대답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사토미는 더욱 놀랐습니다. 유키의 할머니가 한국어로 인사한 거였거든요. 할머니, 한국어 하실 줄 아세요? 조금. 유키가 가르쳐 주었어요. 유키는 자랑스러웠어요. 한 달 전만 해도 한국 문화를 반대하셨던 할머니가 이제는 스스로 한국어로 대화하고 계시니까요. 사토미가 물어봤어요. 유키, 너희 할머니 정말 대단하시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배우셨어?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유키가 정말 잘 가르쳐줘요. 그리고 한국 문화가 생각보다 아름다워요. 사토미는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유키에게 속삭였어요. 너희 할머니 정말 멋지시다. 우리 할머니는 아직도 스마트폰 사용법도 어려워하시는데. 집으로 돌아와서 저녁을 준비하면서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유키야, 오늘 마트에서 한국어로 인사할 때 기분이 정말 좋았어. 새로운 언어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지. 저도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할머니. 할머니는 라면을 끓이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사실 할머니가 처음에 반대한 건 무서웠기 때문이야. 내가 할머니보다 다른 문화를 더 좋아하게 될까 봐서 말이지. 유키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그럴 리 없어요, 할머니. 할머니가 제게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것과 할머니를 사랑하는 건 별개예요. 할머니의 눈에 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 유키야. 할머니가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저녁을 먹으면서 할머니가 제안하셨어요. 유키야, 이번 주말에 한국문화센터에 가볼까? 할머니도 정식으로 한국어 수업을 받아보고 싶어. 정말이요? 할머니가 직접 수업을 받으시겠다고요? 그래, 내가 좋아하는 문화를 할머니도 제대로 알고 싶어. 그리고 나중에 한국에도 함께 여행 가자. 유키는 믿을 수 없어서 할머니를 꼭 안았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사랑해요. 할머니도 유키를 안으며 한국어로 말씀하셨어요. 나도 사랑해요, 유키야. 그날 밤 유키는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때로는 갈등과 오해가 있더라도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더 깊은 유대감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K-팝을 듣고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나누는 지금이 정말 행복했어요. 창밖으로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어요.